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SSD 1306을 라이브러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안에 보면은 이와 같은 헤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헤더 파일요. 헤더 파일인데 이 헤더 파일 안에서 요 부분을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기기에 따라서 뭐 128, 64냐, 128, 32냐 해서 기본적으로는 128, 3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128, 64로 고쳐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도 주석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요 주석 처리를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 있는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SSD 1306 헤더 파일을 쭉 한번 보시면요. 자,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죠. 예, 여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는 요것이 이렇게 주석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석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OLED를 사용하실 때는 그 OLED 기기에 맞는 요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샘플 소스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 소스를 하는데요. 저는 아두이노 툴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해보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뭐 열기에서 그 다음에 아두이노 프로젝트. 그래서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파이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환경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장이 되어 갈 거고요. 저희 목표는 C샵하고 이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파이하고 이제 연동을 시켜서 이제 그런 농업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디스크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듯이 프레임 파일에 들어가서 아두이노, 그렇죠? 아두이노 있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SSD 1306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있죠? 이그젬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요거죠. 네, 여기 보면은 SSD 1306 128 곱하기 64 32 요거죠. 그럼 여기에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 소스를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부 다 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젝트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의 데모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드의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용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같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듯이 자, 디스플레이 비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비긴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코드에는 요게 3D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3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3C로 이렇게 고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I2C 통신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아두이노 프로 미니에다가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동일한 코드가 들어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5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그렇죠? 지금 컴파일 돼서 넘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정상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분이 빨간 불이 반복해서 들어오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보니까 접속이 좀 불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불량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살짝 꽂아주겠습니다. 좀 더 접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은,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딱 잡고서 제가 실행하면은, 예, 이렇게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지 않다고 하면, 아, 접점이 조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코드량이 많기 때문에 좀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 O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OLED가 이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OLED를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출력이 되려고 하면은 프로그래밍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코드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자, 아두이노 기본 구조와 OLED 출력 구조,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는 단 두 가지의 구조만 알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오듯이 셋업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루프라는 요 두 가지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셋업은 무엇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초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두이노는 C 언어로 우리가 작성하지만 사실은 그 C 언어의 모태가 되는 그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 바로 무엇입니까? 이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 메인이라는 부분들은 아두이노 안에서 이미 감춰져 있죠. 그리고 이 메인 안에서 셋업과 루프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셋업은 초기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우리가 담게 되는데요. 초기화는 한 번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업도 당연히 한 번만,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한 번만 호출되는 그와 같은 함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프는 계속적으로 호출이 되죠. 그래서 뭐 1초에 한 60회 정도 이렇게 호출이 된다고 보든다고 제 기억에는 그 정도 나는데, 정확한 것은 조금 좀 가물한데요. 아무튼 뭐 그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셋업 안에는요, 우리가 아두이노에 대해서 초기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핀에 대한 초기화라든가,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에 대한 초기화라든가, 이런 초기화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OLED 초기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OLED에 대한 문자 출력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문자의 크기도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문자의 크기는 무엇을 할 것이며 색상은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셋업을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변경을 한다면은 또 어디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오듯이 이 루프 안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안에서는요,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루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 센서가 있든 없든 간에 루프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나누기, 뭐 곱하기,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처리 안에는 함수의 호출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O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OLED 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 자, OLED는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 또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씩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스크린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버퍼라고 하는 조그만 메모리가 있고요. 그 메모리에다가 다 저장한 후에 그것을 한꺼번에 화면에 출력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름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화면에 깜빡임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매번 화면에 깜빡깜빡하면은 우리도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이 스크린 버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게임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명 백버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면과 1:1 대응되는 같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메모리에다가 쓰면은 뭐 바로 그 메모리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를 백버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개념과 동일한 버퍼, 즉 뭡니까? 버퍼는 데이터를 저장하죠. 이기 때문에 그 버퍼라는 것은 곧 뭐다?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헛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출력해서 화면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루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스크린 버퍼를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스크린 버퍼 안에 그려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면에 자 이제 그려라 라는 부분을 명령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메소드를 호출함을 통해서 현재 그려져 있는 그 스크린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실제 그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OLED에 대한 메서드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선도 긋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용도, 그래서 우리는 온습도, 그 다음에 수분을 측정하기 위한, 그건 숫자와 알파벳을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나머지는 충분히 이제 함수 호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초기화와 관련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비긴이라고 하는 이 같은 메소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비긴 안에서는 어떤 주소를 쓸 것이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앞에 봤듯이 그런 내용들 오고요. 자, 클리어 스크린 디스플레이 뭐겠습니까? 스크린 버퍼를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그려놨던 그 내용들을 싹 지우고 이제 새로 그려야 되겠죠. 만약에 스크린 버퍼를 지우지 않고서 만약에 우리가 출력하는 그 같은 메소드를 호출한다고 하면은 이전 이미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가 같이 중복돼서 화면에 겹쳐서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 text size에서 글자 크기 우리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한 번 정한 그 글자 크기가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중간에서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set text color를 한 번 더, set text size를 한 번 더 호출하셔서 그 다음에 그 글자 크기를 변경하고 다시 복원해 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드죠. 그 다음에 set text color는 그 다음에 뭡니까? 색상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블랙 화이트이기 때문에 블랙 화이트라고 하는 문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란색과 푸른색을 하신 분들은 옐로우 블루를 이렇게 대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et cursor,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 128 곱하기 64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27까지의 좌표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63의 이런 좌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좌표를 우리가 set cursor를 통해서 넣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출력 관련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버퍼에 직접 출력해달라. 스크린 버퍼를 출력하라. 이게 뭡니까? OLED 화면에 짱 이렇게 나타나라는 것이겠죠.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LN에서 글자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글자 사이즈에 맞게끔 다음 줄에, 그렇죠? 다음 줄에 제일 첫 번째 열에 그 뭔가가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는 뭡니까? 지정된 문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과 같이 쓰일 수 있습니까? set 커서하고 같이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 커서에서 지정한 그 좌표에 내가 원하는 문자를 출력하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에 관련된 출력 함수가 있습니다. draw, cycle, fill, alicity 쭉 되어 있는데 요것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픽도 출력이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까지도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스크롤도 있구나. 스크롤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소스를 직접 보시면서 그 부분만
캡처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드웨어를 다루는 이 기기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기기에 관련된 소스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그 사용하는 방법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유동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정해진 방법대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기기적인 부분들, 그것은 이미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미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뭐 이렇게 해줄 만한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져다가 잘 사용하는 것이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이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의 가장 큰 그 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OLED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스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같은 소스를 나열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출력되는지 그 사항들을 한번 옮겨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 아두이노를 할 정도면 시어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조금 어느 정도는 능숙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이란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래밍은 곧 순서이다. 근데 그 순서를 무엇으로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정해 준 것이 이제 코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의 그 유튜브 채널에 오시게 되면 C 언어에 관련된 부분, 뭐 C++에 대한 부분, C샵에 대한 부분들 그 강좌가 있으니까요. 그런 강의들을 참고를 하시면 충분하게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OLED에 관련된 출력 부분, 앞에서 했던 그런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출력하는 것을 소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경우에는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장점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뭐 C샵부터 뭐 대부분의 언어들을 이렇게 여기서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요 툴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5인 이하의 그와 같은 그 소규모의 기업체인 경우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냥 무료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인데요. 그 커뮤니티 버전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뭐 다른 뭐 파워풀하죠. 하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요것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이런 헤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헤더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 주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듯이 리셋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 왜 필요하냐면요. 요 SSD 1306에 대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 그 초기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저는 이 XY 좌표를 이렇게 하나 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했냐면요. 화면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표시, 그렇죠? 뭐 웃고 있는 이 눈의 표시인데요. 이것이 좌에서부터 우로 쪼르르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XY 좌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셋업 부분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은 아두이노에 대한 그 초기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는 여튼 그 OLED에 대한 그 같은 그 초기화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뭔가 출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LED에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OLED에 대한 초기화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디스플레이 비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요거요. 요거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0x30 요게 중요하죠.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메이커에서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뭐 변형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세팅이니까 그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클리어 디스플레이 해서 이전에 남아있던 것을 제가 지웠고요. 즉, 스크린 버퍼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 시켰겠죠. 자, 그 다음에 셋 사이즈에서 1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제일 처음 0,0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set 텍스트 사이즈 2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3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셋업이지만 그래도 한 번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여기 디스플레이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에서 2초 정도 있다가 어떻게 하라? 다시 복귀를 시켜라. 무엇으로? 텍스트 사이즈를 2로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쭉 내려가서 자, 루프가 나옵니다. 그렇죠? 루프가 나오죠. 그래서 클리어 디스플레이 해서 그 화면 스크린 버퍼의 내용을 지워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가로 그 하나, 여기에 요게 한 16개 정도가 돼요. 예, 너무 크네요. 예. 16개 정도의 픽셀이 아이고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6개의 색상을 예, 요것이 이제 요거 문자를 출력하기 위한 것인데요. 요 문자의 대략적인 그 크기가 한 16픽셀 정도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문자니까 32픽셀이죠. 그 정도를 계산해서 만약에 그 X의 좌표가 이제 96, 즉 여기 있는 좌표가 96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즉, X의 좌표를 0으로 만들어줘서 다음 칸에, 제일 처음으로 가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증가시켜줬고요. 자, 그 다음에 1 증가시켜줬는데, 요 값은 뭐냐면 1 곱하기 제가 16. 그러면 16칸 띄죠. 2 곱하기 16 또 16칸 띄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6, 그 다음에 4 곱하기 16 하게 되면은 여기 최종적으로 64 칸이 됩니다. 64개의 픽셀 그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드 연산 4 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출력되죠. 예, 그래서 전체 픽셀 OLED에서 하나, 둘, 셋, 4개로 16개로 나눠서 만약에 요게 나왔다. 요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Y 값을 0으로 만들어서 제일 처음으로 여기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왜? 3까지 왔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3까지 와 있고 상태에서 1 증가하게 되면 4 되죠. 4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게 되죠. 그렇죠? 여기로.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X의 좌표는 2씩 그 다음에 증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씩 증가하면 좀 늦어서 2씩 증가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디스플레이에서 셋 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하되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칸씩 그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6을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뭐 요것을 이런 형태로 안 하고 물론 그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넣어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 점프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 모드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프린트에서 요거를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제가 이 그 아두이노 프로 미니로 데이터를 넘겨서 실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했던 요 데모가 그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동작 때는 여기다가 제가 한번 요 소스를 그대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4를 눌러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것도 지금 접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짝 잡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에서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넘어가죠. 깜빡깜빡 넘어가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글자, 헬로 월드가 잠시 한 2초 정도 이게 화면에 보일 겁니다.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자, 헬로 월드가 이렇게 잡힙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눈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리셋 버튼입니다. 자, 헬로 월드 이렇게 나오고요. 크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자,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OLED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그 사항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프로그램은 C 언어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은 뭐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가 그냥 언어로서 모니터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기하고도 이렇게 잘 연결돼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살아있는 C 언어, 정말 살아있는 C++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아두이노라든가 이런 아두이노와 같이 결합되는 것이 결합됐을 때 그 빛을 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의 언어와 그 다음에 기기와 여러 가지 센서들과 이제 융합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OLED까지 다루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뒤에서 이제 그런 센서들을 이 가운데에다가 하나씩 붙여서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모듈별로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내용들을 다 붙여서 이제 수분, 온도, 그다음에 습도까지 그 다음에 3D 프린터까지 적용한 어떤 센서를 만드는 그 방법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OLED를 이용하니까 좀 더 스마트해진, 그렇죠? 그런 화면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스마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자, 그러면은 OLED 다루기 여기서 마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